55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건데 다 못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가서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컴퓨터는 멈춘 것 같은데 키보드도 안 움직이고 마우스도 안 움직이는데 키보드에 뉴메리 락키라는 걸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불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누르면. 그럼 컴퓨터가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파워를 꺼버리면 간에 작업 중인 데이터가 소실되니까 참 난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책에 설명해 놨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막 여러 가지 동시에 작업하다가 안에서 엉키는 거죠. 엑셀만 하다가 그러면 잘 돼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그럴 때는 이제 안에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돼요.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찾아본다? 우리 책에 보면은 작업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 키, 이런 작업관리자 창이 작업관리자가 뜨면 여기에서 멈춰있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 뭐 이상 없이 잘 돌아가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은 화면에 잔상이 생기는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요즘 모니터는 성능이 좋아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쓰던 제품들이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뭐 글자를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진다 그러지, 번지는 거. 그거는 이제 어디 드라이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드라이버가 뭐죠? 드라이버?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 드라이버라 그랬잖아요. 이 드라이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한 걸 계속 해줘야 돼요. 특히 외장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들, 엔비디아 지폴스 이런 거, 아까 1060 뭐 이런 거, 이런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라고 창에 떠요. 그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 거는요, 갑자기 드라이버가 멈춰요.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탁 멈춰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키보드에 불이 껌뻑거려요. 그럼 작동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화면이 다시 열려요. 그 밑에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우고 다시 깔아봤는데 제 본체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중고 제품을 사갖고 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런지 답답한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C가 갑자기 재시동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시동을 하면 문제는 작업하던 내용이 소실되잖아요. 엑셀이야 다시 실행하면 된다지만 제가 이렇게 글 쓰다가 이거 저장 안 했잖아요. 그대로 종료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전되거나. 정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정전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요, 키보드 마우스 커넥터 부분 있잖아요. 메인보드가 고장나요. 한전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예전에 그 식당가 같은데 이렇게 수족관 같은 게 정전이 되는 바람에 물고기가 죽고 그랬잖아요. 여름철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물어줘요. 한전이 잘못한 거니까는. 컴퓨터도 그래요, 사실은. 작업 중에 있는데 그냥 퍽 하고 정전이 됐다 이거지. 그럼 정전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한전이 알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고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잘 저장해 주셔야 되는데, 첫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 여러분 부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컴퓨터를 켰는데 한참 있다가 켜지면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다 그러거든. 처음엔 빨랐는데요, 사람도 처음에는 싱싱해. 병 들고 나이가 드니까 골골골 되는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컴퓨터 처음에는 빨랐는데 안에서 뭔가가 막 꼬여가지고 느려지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할 줄 모르면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쓰시나 모르겠는데 영화나 이런 거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 사이트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얘가 깔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곱절로 느려져요. 프로그램 하나 깔았는데 느려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상하게 같이 깔려요. 소프트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적인 수업할 때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설치하고 나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지 않습니까? 번거롭지만 제거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한번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고 또 제거하고, 그렇게 쓰셔야지, 안 그러면 느려져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CPU, 그래픽카드에 먼지가 많으면, 열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꺼져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꺼집니다. 뚜껑을 닫으니까 안에서 열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주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지를 좀 청소해 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시면 이제 장치 드라이브에 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장치 드라이브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아까 내 컴퓨터에 가서 장치 관리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장치 관리자 쫙 보시고, 여기 특히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가 펼쳐져요. 이렇게 알아서 착 펼쳐지고 여기에 느낌표 같은 게 찍혀요. 그럼 거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되면 다 기타 장치라는 이름으로 다 몰려 들어가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봐서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따로 공부하겠지만은, 윈도우를 설치하면,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거죠. 윈도우를 재설치할 때 첫째, 내 시스템에 드라이버를 확인해야 돼요. 컴퓨터를 새로 사면 드라이버 CD를 다 줘요. 또 윈도우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사면 드라이버가 다 깔려서 들어와요. 특히 어느 회사는 드라이버 CD를 안 줘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연결이 돼서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라고. 근데 문제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뭘 하든 말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를 윈도우를 재설치했더니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가 안 깔려 있는 거야. 네트워크 어댑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전화가 와요. 선생님 인터넷이 안 돼요. 윈도우 깔았는데. 그럼 장치 관리자 좀 보실래요? 했더니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타 장치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USB 메모리 하나 들고 동네 PC방 가세요. 그랬어요. 갈 때 내가 사는 컴퓨터의 모델을 알고 가셔야지. 삼성 건지 LG 건지 조립인지. 그럼 모델 번호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서 오셔야 돼. 그래서 다시 그걸 깔아야지. 컴퓨터가 2대면 잘 되는 컴퓨터에서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데 설치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하나만 있으면 작업을 못 하니까는. 그래서 드라이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재설치하겠죠? 윈도우 재설치할 거 아닙니까? 드라이버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재설치하겠죠. 재설치하고 나면은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 앱들 설치하는 겁니다. 포토샵 설치하고 아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설치한다 그러면 윈도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드라이버를 제일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드라이버 설치하고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백신 먼저 깔아야 돼요. 백신
백신을 먼저 깔고 나머지 뭐 엑셀을 깔고 뭐 아래양을 깔고 포토샵 깔고 뭐 알아서 까시면 되고. 예. 이거는 우리가 실습할 거니까는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치 드라이브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 그림이 있네요. 메인보드를 먼저 메인보드 시프트 드라이브 하고 뭐 그래픽 카드하고 사운드 카드하고 각종 장치 드라이브 다 하고. 근데 요즘은 메인보드가 드라이브를 다 인식하게끔 윈도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하나,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설치하셔야 돼요. 사운드, 뭐 인터넷, 통신 이런 거는 윈도우가 알아서 다 깔아줘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는요 엄청난 용량이 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계를 살 때 그래픽 카드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CD가 들어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살 때 그래픽 카드를 사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샀다고 치면 쭉 내려가서 볼게요.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설명서하고 그래픽 카드 장치하고 데이터 프로그램, 이거 드라이버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고 설치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에는 CD롬 드라이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회사, 지폴스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뭔지를 자동으로 찾아요. 얘가 1050이구나 1060이구나. 그래서 알아서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사면 이 박스 안에 요 기계가 들어있고 여기 설명서 들어있고 여기 프로그램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비싼 것도 그렇고 싼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 다 그래요. 메인보드를 사면 메인보드 CD를 줘요. 자, 이걸 사면 박스 안에 자, 3년 무상 보증한다고 되어 있네. 그렇죠? 여기 설명서, CD, 뒤에 백패널, 그 다음에 케이블 다 줘요. 박스 안에. 요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인보드 박스가 제일 커요. 그래픽 카드하고. 그러면 내가 용산에 가서 뭐 조립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전화를 걸어요. 고객님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메인보드 그 케이스 박스에다가 조립한 거 딱 담아 놓고요. 이 메인보드 박스하고 그래픽카드 박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자질구레한 아까 그 케이블 남은 거, CD, 설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박스에 담아서 그거 하나 묶어서 줄 거예요. 두 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쌈박하잖아. 가볍고. 가벼운 건 아니어도 다 편하죠. 이걸 내가 하나하나씩 다 싸들고 와서 조립하려고 그러면 학습적인 용도에서는 좋은데, 이거 조립할 때 보면 막 케이블들이 너덜너덜 하거든요. 그 정리정돈 하려면 그것도 손 많이 가요. 저도 제가 조립 안 해요. 귀찮아서. 조립비 한 15,000원 2만원 주면 깔끔하게 착 조립해서 주거든. 그렇게 들고 오는 게 편하지 뭐. 그렇죠. 용산에 가셔서 견적을 보잖아요. 견적을. 그럼 거기 있는 직원이 그런다고, 고객님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그러면 그냥 인터넷 할 거고요. 그럼 안 돼. 그게 처음에 인터넷도 할 거고요, 한글도 할 거고요, 포토샵도 할 거고요,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게임용이에요 라고 하면 돼. 처음에 인터넷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렴한 걸 생각하다가 계속 올라가요. 가격이.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러면 비싸지는 거죠. 그냥 저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할 겁니다. 그럼 가격이 탁 저렴해져. 30만원대로 탁 내려가. 근데 거기다가 주책맞게 게임도 할 거고요 그러면 80만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다 영상 편집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100만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겉의 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회로가 달라지는 거죠. 회로가.
CPU가 달라지고 메모리가 달라지고. 그냥 인터넷 할 거예요 그러면 4기가 하면 되는데, 거기서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럼 8기가 16기가로 올라가야 되니까 가격이 달라지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립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드라이버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 발생한 적 없죠?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거의 없어요. 내가 모르고 무슨 프로그램 잘못 깔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장치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책자는 먼 상황을 그렇게 많이 가정하에 만들어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고 뭐가 많은 거예요. 읽어봐도 모르겠고 그런 거죠. 선생님, 모니터가 예. 키면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 보면 램 카드를 빼서 지우개로 예, 예, 그다음에 꽂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나오긴 하는데 왜 그게 램 카드를 빼고 거기를 닦아야 되는지. 아, 어제 다른 센터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메모리가 접촉 불량이라고 앞에 써놨더라고요. 키면 부팅이 안 되는 거, 안 켜지는 거, 잘 화면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급한 놈이 이제 샘 파가지고 뭘 퍼마셔야 되니까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메모리 분리해가지고 지우개로 빡빡 닦았어요. 금 단자가 있는 부분 있어요. 접촉되는 부분. 얘가 오랫동안 쓰면 부식이 돼요. 금도 부식됩니다. 녹슨다 그러는 거예요. 녹슨다고. 뻘겋게 금속이 녹쓰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녹이 쓸어요. 부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우개 있잖아요. 몸먹어서 파는 지우개 가장 좋아요. 그거로 금속 부분을 양면을 닦아요. 그리고 꽂고 키면 100%다 오케이, 다 켜져요. 부식돼서 그래, 부식돼서. 그걸 언제 배웠냐? 대학 때 배웠어요. 대학에 있는 실습실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미국 알토스라는 회사에서 온 제품인데, 삼성에서 그걸 위탁 판매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기사 두 분이 오셨어요. 젊은 친구하고 아저씨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생생해. 다 뜯어요. 다 뜯어. 청소를 합디다. 안에 먼지를. 그 지우개 갖고 다 닦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다시 꽂았고 나서 다시 탁 잠그더라고요. 그 전원을 탁 켜. 조교를 부르더니 되는 거 확인하셨죠? 갈게요. 그리고 가더라고. 하도 신기해서, 아저씨 뭐가 고장이에요? 몰라요. 그분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 같은데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몰라요. 근데 뭐 하신 건데요? 그냥 닦은 거예요. 닦은 거예요. 그러면요 99.9%는 다 돼요. 기계가 결함이 생기거나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접촉 불량이라는 거, 접촉 불량이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뭐가 접촉이 안 되면 오류가 나니까 그걸 지우개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이는 거죠. 클리너가 지우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열순환이 안 돼서 청소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쭉 배우면서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우리도 막 열나면 옷 벗겨 놓잖아요. 애기들 열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닦아서 몸 닦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켜주면 되거든. 열난 건 시켜주면 되고, 사람은 어디 팔다리 또 뺐다가 다시 조립할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뭐 기계는 뜯었다가 조립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이 꼬인 거는 아니잖아. 프로그램이 꼬인 거는 기계가 안 켜주고 한 거지. 그럼 다 돼요. 특히 언제 그러냐? 이사하고 나면 컴퓨터가 안 돼. 이사하고 나면 흔들려 가지고, 접촉면이 흔들려 가지고 분리가 돼, 미세하게. 그럼 키니까 안 켜지는 거야. 그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돈만 들어요. 그때는 뚜껑을 열어 가지고 꾹꾹꾹꾹 눌러주면 돼. 그리고 켜보면 다 켜져요. 거기다 보너스 지우개로 닦아주고 꽂으면 더 좋고, 그렇게 청소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안 켜지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접촉이 안 되면 컴퓨터는 올스톱이에요. 모든 게 메모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메모리에 데이터가 접속이 되려니까, 접촉 불량이니까 메모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모리를 통해서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메모리가 멈췄으니까 모니터가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전기만 꽂으면 불은 들어오는 애니까. 근데 이제 메모리가 접촉이 불량이니까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삑삑삑삑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개수에 따라서 아 얘는 어디가 문제다 어디가 문제다 그런데 하여튼 삑삑삑 소리가 나면 뭔가 안 좋다. 그때는 전원을 끄고 뚜껑을 열고 다 뺐다가 다시 꽂으면 제일 좋다. 그때 청소하고 지우개를 청소하고 먼지 털고 꽂으면 100이면 100 다 된다. 여기 지금 뭐 백업하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굳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져요. 괜히 있어 보이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삼성 거, LG 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그냥 윈도우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드라이버 설치해줘요. 그래픽카드 말고는 다 해준다고. 근데 그래픽카드를 내가 사서 꽂아서 할 정도라면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초보자가 무슨 그래픽카드 사가지고 다 써? 초보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쓰잖아. 삼성 거. 삼성 거는요, 특히 고장이 안 나요. 삼성, LG는. 바이러스 걸려서 뭐 맛이 가는 거지, 기계 결함이 생긴 거는 거의 없죠.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삼성, LG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기억 속에 없어요. 조립 제품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신뢰성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삼성은 테스트를 해요. 이런 모델을 출시한다 그러면 똑같은 모델을 생산하면서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이상이 없으면 다 그 제품으로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함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립은 온갖 종류별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로 껴보고 절로 껴보는 거잖아요. 근데 궁합이 안 맞는 애도 간혹 나오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재 보면은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데요. 데이터가 소실된다는 거죠. 소실. 왜? 모르고 삭제하거나, 모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살리죠? 휴통에 들어가면 복원하면 되는데 휴통도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려요? 우리 윈도우상에서 못 살려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파이널 데이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팔아요. 그런 걸 가지고 복원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제가 모르고 남의 컴퓨터를 윈도우 깔다가 하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새 하드고 하나는 기존에 쓰던 하드고, 근데 기존에 쓰던 하드에 사진이 10만 장 들어 있었어요. 사진하는 사람 거라.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새 하드에다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잠결에 졸려가지고 기존 하드를 포맷하고 거기다 깔아버렸어요. 윈도우를. 윈도우가 잘 열리니까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보세요 했더니 오 잘 튀는데, 근데 기존 건 어딨어? 잠깐만요. 아 여기 이거였네요. 난리가 난 거야. 사진 많은데 몇 장이나 되는데요, 아마 한 10만 개 될 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멘붕이 확 오죠. 그래서 이제 업체에다 맡겼어요. 전문 업체는 아니고 지역 업체에다 맡겼더니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마, 파이널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했어요. 딱 4일 걸렸어요. 4일. 근데 전문 업체도 4일 걸려요. 근데 100% 살리면 보장도 없다고 그러던데. 100% 안 되면 돈 안 받아요. 100% 해줘야 돈을 받아요. 엄청 비싸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드를 먼저 지워진 데이터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하는데 한 10몇 시간 걸려요. 그 사이 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하러. 검사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보니까 검사가 끝났대. 그럼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른 하드에다 옮겨야죠. 그 삭제된 영역을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5만 개 파일이 안에 들어있는 게 15만 개 정도 되니까 다른 데로 또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15만 개 백업 하려면 시간 또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이제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복사 명령 걸어놓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는 절반 했더라고. 그때는 컴퓨터가 좀 성능 지금보다 안 좋은 거였으니까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또 강의하러 나가야 되니까 하고 오니까 또 다 했다 그러죠. 하고 난 거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복원을 했는데 데이터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사진이. 그냥 RC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진을 다 봐야 돼요. 10만 개든 100만 개든. 일일이 다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나간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미리 보기 썸네일 파일이라 그래, 썸네일. 실제 사진은 더블 클릭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10만 개 사진을 15만 개를 다 일일이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된 것만 따로 이제 추려야죠. 그렇죠.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모르고 삭제한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12만 개를 복원했어요. 12만 개.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삭제했으니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당사자는 황당하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모르고 삭제한 것까지 제가 복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진 중에는 이제 저희 장모님 사진, 저희 처가 식구 거 해주는 거예요. 처가 식구 거. 그래갖고 이제 처가 쪽에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졸린 김에 하다가 이제 그 사고가 터진 거지. 그동안 그 이후로부터 한동안은 남의 컴퓨터 손 안 댔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하드가 2개 있으면 절대로 손 안 대요. 실수할까 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렵죠. 특히 남의 거를. 내 것도 힘든데 남의 건 더 어렵지.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본인이 모르고 삭제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요. 바이러스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 책에 나올 겁니다. 자, 73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악성 코드 안에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이런 건 악성 코드라고 하고,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트랙웨어, 다이얼러, 조크, 스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나쁜 것들, 그래서 악성 코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초기에는 바이러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라고만 불렀는데 보니까 바이러스의 특징은 상대편 프로그램을, 내 거를 파괴, 변질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웜이라는 애는, 웜은 파괴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웜은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웜은 자기를 증가시켜요. 웜을 자기를 막 증가시키면 주기억 장치를 계속 차지한단 말이야. 주기억 장치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멈추는 거예요. 껐다 키면 잘 돌아가다가 또 웜이 막 작동이 되면 팩 꺼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데이터를 깨먹어요. 근데 이제 파일만 깨먹으면, 그런데 부팅 영역을 깨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팅이 안 되는 거죠. 부팅이 안 되니까 뭐 안 켜지니 뭘 볼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트로이 목마 이런 거 있어요.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그 트로이 전쟁에서 상대편 적을 성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목마를 이렇게 세워놓고 도망간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이제 성문을 열어준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트로이 목마예요. 얘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숨어서 있다가 원래 튀어나와서 괴롭히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게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백도어라든지 뭐 이런 거 아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파이웨어는 내 정보를 빼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으려니까 어떻게 돼? 백신이 있어야지. 그런데 백신은요, 허락 없이 들어온 애들을 잡아요. 허락 없이 들어온 애들.
근데 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더라는 걸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사용자가 동의하고 설치하거든요. 그럼 백신이 나 몰라라예요. 허락받고 왔잖아. 허락받고 왔잖아. 그게 더 밉지.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 안에다가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동의 안에 이제 보면 약관 있잖아. 약관 안에 보면 많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써놨어. 당신 컴퓨터를 괴롭힐 거니까 이해하세요 라고 이렇게. 근데 묘하게 써놓으니까 못 알아듣고 그냥 동의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했으니까 내 잘못이잖아. 동의를 하니까 잘못이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74페이지 보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웜,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V3 라이트라든지 알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신은 한 가지만 깔아 놓으세요. 두 가지 세 가지 깔아 놓으면 메모리만 차지해요. 안 그래도 메모리 4기가 2기가 쓰는데 백신 다 깔고 나면 공간이 없어요. 작동하는 공간이. 제일 좋은 거는 돈 내고 사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V3 같은 거, V3 라이트는 뭔 광고가 이렇게 많이 뜨는지 몰라. 그냥 그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광고 업체나 광고를 하는 건데, 그냥 그거라면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낫지. 하나 보여드리면 V3 여기 안철수 연구소에 가보면 안랩 안철수 연구소에 가시면은 제품 구매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제품 구매 가보시면은 뭐 스마트 파인더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잠깐만, 제품이 여기 있다. 개인 제품 같은 경우에 개인 제품에 V3 365 클리닉, 이건 무료 체험이니까 돈 내고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V3인데 라이트가 아니라 정식이죠. 광고도 없고요. 아주 강력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1년씩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데, 온라인 구매가 얼마나 하나 모르겠네. 1년에 65,000원. 1년마다. 우리 센터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이거. 우리 센터 이거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말씀드린 2%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이게 6만원, 컴퓨터가 몇 대야? 강의실이 여기 3개, 4개, 직원들 쓰는 거 하면 뭐 한 200대. 그러면 이제 한 개당 6만원이지만 100개, 200개는 싸지, 그때는. 이거 사시면 돼요. 가정에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 38,000원씩이네. 뭐 100대 이상서부터는. 집에 100대씩 깔 건 없잖아요. 그렇죠? 5대 넘어가면 5만원이에요. 부가세 별도? 5,500원 붙으니까 6,500원. 맞네. 부가세 별도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 설치해 주시면요, 뭐 해결돼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다? 안 빨라지죠. 느려지지. 그리고 흐물흐물 뭐가 안 돼. 엑셀을 실행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거나. 저기 어디 무슨 연합회 컴퓨터 연락이 왔어요. 공부하셨던 교육생분이 어느 연합회 총무이사로 계시는 분인데, 선생님 저희 사무실에 한번 좀 와주실래요? 그래서 사무실은 방문 안 합니다 했더니 돈 드릴게요. 그래서 네 하고 갔어요. 돈을 많이 받아왔지. 예. 컴퓨터를 켜면 20분 있다고 화면이 나온대요. 그리고 엑셀을 실행하면 30분 있다 나온대요. 얼씨구나. 바이러스죠. 거기 있는 컴퓨터 다 그렇대요. 난 태어나서 그런 컴퓨터 처음 봤어. 가자마자 부팅을 시켜야 되니까 부팅 먼저 해놓으세요 그랬어. 제가 가서 부팅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인터넷은 뽑아 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잖아요.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돌렸는데 백신 검사하는 데만 2시간 걸립니다. 바이러스하고 종류가 2,000개 나와요. 저 태어나 처음 봤어요. 2,000개 검사하는데 2시간, 치료하는데 1시간. 한 3, 4시간만 했어요. 그리고 껐다 켜봤어요. 평 하고 착 나와. 1, 2분이면 부팅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리던 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아, 우리 것도 저렇게 느려 다 그래. 근데 이제 부팅이 새로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어머, 왜 이렇게 빨라? 우리 것도 해줘요 그러더라고. 저는 한 사람만 계약하고 간 거잖아. 그 프로그램을 드렸어. 백신. 그 백신은 다른 거 없어요. V3 라이트 이런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인터넷은 다 뽑아 놓으세요 그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쪽 켜져 있으니까 검사시키고 한 이틀 했대.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백신 파일을 다 잡고 해가지고 껐다 키니까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한 개라도 네트워크 연결이 돼 버리면 얘가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다 빼놓고 하세요. 빼놓고 그러니까 허브를 끄세요 그러면 또 허브를 못 키고 그럴까봐 손 뺐다가 다시 끼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저녁 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 해결받다고. 이제 너무 재밌대. 키면 바로 나오고 엑셀 시장 바로 나오니까는. 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기서도 업무를 어떻게 했나 이런. 그러니까 키면 끄기가 겁난데요. 끄면 다시 켜질 때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항상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야. 켜 있으니까. 이쪽 잡으면 뭐해? 저쪽에서 오는데. 선을 다 뽑아놔야지. 뽑아놓고 해야지. 느려지고 뭐가 깨지고 뭐가 안 되고 지가 알아서 껐다 켜지고 부팅도 안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부팅은 다 된 거야. 이상은 없었어. 파일도 깨져나간 건 없었어요. 안에 이제 느려진 거지. 그런 것들. 우리 책 79쪽에 보면 알약 나왔네. 알약 쓰시면 돼요. 알약 공짜잖아요. 근데 알약은 우리 센터에서 못 써요. 알약은 가정용이에요. 단체용이 아닙니다. 단체는 무조건 사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알약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삭제해야 돼. 계속 쓰면 안 돼. 불법이야. 우리 정식으로 사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누가 알약 쓰나? 이거 좋은 거 쓰지. 그런데 굳이 백신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거예요. 디펜더라고 하는 게 백신이거든요. 윈도우 안에 백신이 있어요. 윈도우 MS에서 제작한 그게 디펜더예요. 디펜더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윈도우 7에서는 디펜더가 약한데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면 강력해요. 굳이 V3 라이트나 알약 안 깔아도 돼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백신을 2가지 이상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백신으로는 바이러스를 못 잡았는데 저건 잡더라 이거야.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알약이 좋아요, V3 라이트 좋아요 하고 서로 다른 면을 말씀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특히 외국 백신 있잖아요. 외국 백신. 외국에서 판매하는 백신이 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백신하고 같이 깔아놓으면은 서로 싸워요. 본래 백신은요, 시스템을 커버하는 기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A라는 백신, B라는 백신 2가지가 깔려 들어가면 둘이 싸웁니다. 왜냐면 A라는 백신이 시스템을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B라는 백신 딱 보니까 저게 그냥 들어가잖아. 너는 나와 하고 걔를 잡아요. 백신이 백신을 잡아요. 근데 이제 국내산끼리는 같은 아는 처지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안 잡지만 초기에는 다 서로 싸웠어요. 백신끼리.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백신하고 외국 백신을 같이 설치해서 쓰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냥 V3 라이트만 있으면 백신이 뭐 미국 전용이 있고 우리나라 전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다 연구한
백신 연구는 아무래도 V3가 저기 뭐야 안철수 연구소가 최고 아닙니까? V3가 제일 좋아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 디펜더도 있으니까 디펜더 쓰시면 되는데, 예, 이 디펜더를 쓰시면 좋습니다. 예, 좋으니까 이거 쓰시면 되고, 근데 디펜더를 쓰면 야매 버전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얘를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MS 오피스도 야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도 야매가 있잖아요. 정식으로 산 게 아니면 다 야매 아닙니까? 어둠의 경로. 이 디펜더는 그걸 아주 칼처럼 잡아내요. 그래서 디펜더를 정지시켜 놓죠. 얘 때문에 내가 깔아놓은 야매가 들통나니까. 그 이제 다음에 제가 이건 또 시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디펜더가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는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방화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방화벽이 뭐예요? 불이 나면 불길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게 방화벽이죠. 우리 네트워크상에서 방화벽은 뭐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게 방화벽이에요. 너 누구니?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럼 계속 지나가세요, 이거지.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거야. 들어오려고 봤더니 누구세요? 나 여기 책임자입니다. 신분증 확인할게요. 책임자 맞네요. 들어오세요, 이거죠. 그게 방화벽이에요. 근데 윈도우상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매 윈도우 같은 거 깔잖아요. 그러면 야매 기능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야매 안에는 우리는 모르는 어떤 광고 같은 게 막 움직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방화벽을 정지시켜 놔요. 윈도우가 깔리면 윈도우가 방화벽이 정지된 상태로 작동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내가 손해를 봐. 그래서 야매 버전을 깔고 나면은 방화벽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방화벽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어판, 시작, 제어판 하시면 방화벽이 있어요. 어디 갔더라? 윈도우즈 방화벽 여기 있네. 윈도우즈 방화벽이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화벽 상태 설정이죠? 근데 아까 그 우리 센터가 V3 이거 연결돼 있잖아, 이거야. 이거. 얘는 방화벽이 따로 있어요. 윈도우보다 더 강력한 방화벽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런 거 깔아놓으면 천하무적이지. 이거 깔아놓으면 대신에 돈 주고 사서 쓰는 거고. V3 라이트나 알약에는 방화벽 없어요. 윈도우 방화벽을 써야 돼요. 윈도우 방화벽. 여기 방화벽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위험하죠. 막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아까 V3가 방화벽을 갖고 있으니까 막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게임 안에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대화. 그럼 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야 되고 게임 정보가 내 컴퓨터 들어와야 되잖아요. 상대편 대화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방화벽이 딱 떠요. 허용할래요? 말래요? 허용 안 하겠다 정지시키면 대화를 못하고, 허용을 해줘야 대화가 돼요. 그런 창이 뜨면 이제 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몇 번 해보시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또 학습이 돼요. 우리는 그냥 네이버 들어갔다가 11번가 들어가서 물건 보고 이런 것만 인터넷에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방화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책에는 뭐가 그렇게 복잡하죠? 91페이지 그림 보세요. 91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 빨갛게 나와 있잖아요. 방화벽을 허용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빨갛게 된 거고, 왼쪽 페이지는 녹색이지 않습니까? 허용해 준 거잖아요. 안전하다는 뜻은 녹색이고 뭐가 불안하니까 빨간색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각모음은 데이터가 흩어지는 걸 조각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SSD는 조각모음 실행하지 않는다. 왜? 스스로 한다.
SSD 장치가 스스로 조각 모음을 실행해요. 우리 강의실은 SSD 있지 않습니까? 얘는 자동으로 조각 모음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드디스크는 사용자가 직접 실행한다. 조각이 많이 발생하면 데이터가 흩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걸 단편화라 그래, 단편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방에 갔는데 주방이 작아. 그래서 싱크대는 건너방에 가 있고, 전자레인지는, 가스레인지는 또 다른 방에 가 있고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번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해야죠. 조각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대고 주방이고 이게 한데 모여 있으면 어떨까? 일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깔아놨는데 이 프로그램이 양이 커가지고 처음에는 순서대로 들어가요. 순서대로. 그러다가 공간이 불편하게 되면 흩어져서 저장이 되거든요. 흩어져서 저장되는 순간 그때부터 느려져요. 하드디스크는 직접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내 컴퓨터 가셔가지고요. 내 컴퓨터를 가셔가지고 창이 뜨면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속성, 그럼 도구에 가보면 조각 모음 하는 거 있어요. 메모해 드릴게요. C 드라이브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한다? 속성. 그리고 거기 가서 아까 뭐라고 했죠? 도구라는 메뉴를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각 모음. 이 조각 모음을 실행하시면 컴퓨터가 빨라지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각 모음 실행하놓고 나서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조각 모음 실행 중에 심심하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뭐 엑셀을 하거나, 그럼 다시 원위치 다시 하는 거예요. 화면 보기가 작동된다?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조각 모음 실행할 때는 마우스는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최적화라고 써있어요. 최적화 그림이 9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예. 왜 SSD는 안 하느냐면 보여드릴게요. SSD는 왜 안 하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SSD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GC 기능, GC 개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게 조각 모음이에요. 이게 조각 모음 실행해 주는 거고요. 트림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조각 모음 실행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걸 다 해줘요. 알아서. 전원만 켜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 그래요. 다 이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안 사지. SSD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드만 USB 메모리는 하셔야 돼. 여러분 USB 메모리는 보관용이 아니에요. 이동용이잖아요. 이동용. 아까 우리 여기 있는 데이터 복사하신 거 집에 할 때 이동을 하려니까 공간이 있어서 USB 메모리에 담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레지스트리라는 말은요, 설명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얘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다른 거는 아는 게 힘인데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 잘못 건들면은요 컴퓨터 바보 돼요. 근데 필요한 몇 가지는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한 몇 가지는 알려드릴 텐데, 이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거를 여기서는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못해요. 여기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거요.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알약 이런 알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가시면
거기 레지스트리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알약에 가면 거기에 레지스트리 최적화라고 해서 103페이지 보시면 그 레지스트리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안에 알약에는 있어요. 알약 다른 데는 못 본 것 같고요. 그 알약을 가지고 레지스트리 청소를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럼 컴퓨터가 빨리 움직여요. 예. 이걸 수작업으로 하려면 위험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예,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굳이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알면 힘이 아니고 이건 모르는 게 아주 그냥 장수만세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칠게요.